아이폰 16E랑 갤럭시 S25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뭐 살 거야? 두 제품 모두 아직 출시되지 않았으므로 뭔 소리야. 하나만 골라줘. 아이폰 16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리뷰가 너무 늦었죠? 제가 드디어 엄청나게 요청이 많았던 갤럭시 S25 기본형 모델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25 시리즈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출시 후 3주 만에 10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고도 하고, 그리고 사전 예약 때 물량이 엄청 몰리면서 배송이 지연되는 이슈도 있었거든요. 저만 해도 1월 24일에 주문을 했는데 딱 한 달 걸려서 2월 21일에 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화면 크고 가장 스펙이 좋은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갤럭시 S25 울트라의 판매량이 50%가량으로 제일 많기는 한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일 만큼 화면 사이즈도 작고 가격도 가장 착한 이 갤럭시 S25 기본형에 대한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사실 전작인 갤럭시 S24 때만 해도 한국 내수용만 엑시노스 2400 프로세서가 들어가서 내수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메모리도 다른 모델들은 12기가인데 기본형만 8기가로 나와서 끝나누기가 좀 심하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신제품에서는 그런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모습입니다. 갤럭시 S25 기본형에도 울트라 모델과 동일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프로세서에 똑같이 12기가 메모리를 탑재해서 스펙상 동일한 성능을 지원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 영향으로 가성비 모델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심지어 경쟁사인 애플의 이 보급형 아이폰 기억하시죠? 아이폰 16E가 가성비 면에서 폭망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사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이 갤럭시 S25 모델이 더 주목받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갤럭시 S25는 256기가 기준 115만 5천 원에 출시됐는데요. 저는 사전 예약 당시에 114만 원대에 구입을 했거든요. 심지어 그때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이 있어가지고 512기가를 114만 원대에 샀단 말이에요. 아이폰 16E는 256기가 기준으로 114만 원이고 싱글 카메라에 화면 주사율도 60Hz까지만 지원을 하고 프로세서 성능이나 메모리까지 대입해서 보면 이 둘 사이에 스펙 차이가 진짜 크잖아요. 사실은 OS 진영이 완전히 다른데도 정황상 두 모델의 가격이나 스펙이 첨예하게 비교가 되면서 약간 이 아이폰 16E가 갤럭시 S25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재물이 되었달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갤럭시 S25가 가성비가 좋은지 S25 울트라 모델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둘 사이에 정말 성능 차이가 없는지를 간단하게 테스트해봤습니다. 긱벤치에서 벤치마크를 여러 번 돌려봤는데요. 울트라 모델이 아주 조금씩 더 높게 나오는 결과가 계속 유지됐습니다. 근데 수치만 봤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었어요. 싱글코어 스코어는 S25 기본형이 3161, 그리고 S25 울트라가 3188, 그리고 멀티코어 스코어는 S25 기본형이 9912, S25 울트라는 1100입니다. 특히 싱글코어 스코어만 보면 차이가 거의 없죠.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앱 사용 환경에서는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다만 어쨌든 두 모델 사이에 계속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발열 관리에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S25 울트라 모델에는 이번에 베이퍼 챔버를 40%가량 크게 설계해서 발열 해소가 훨씬 용이해졌거든요. 제가 발열이나 배터리 소모, 안정성을 살펴보려고 3D 마크 테스트도 돌려봤는데요. 갤럭시 S25와 S25 울트라 모델 모두 디스플레이 밝기를 최대로 해둔 상태에서 배터리 완충으로 해놓고 동시에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5회 연속해서 테스트를 돌리니까 사실 배터리 소모는 생각한 것보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S25 모델은 울트라 모델보다 온도가 계속 3도 정도 높게 측정이 되었고요. 안정성 수치 역시 점점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돌렸던 테스트 결과를 보면 확실히 울트라 모델의 스코어가 더 높죠. 이 테스트가 게이밍이나 렌더링 성능을 측정하는 테스트인 만큼 최대 성능 스코어랑 발열로 인한 성능 제약 시의 최저 점수를 함께 보여주는데요. 게임을 비롯해서 고사양 작업을 길게 하면 할수록 기본형 모델과 울트라 모델 사이에 하드웨어적인 체급에서 비롯된 이런 성능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기본적인 퍼포먼스는 거의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갤럭시 S25랑 울트라의 가격 차이를 생각하며 역시 이 기본형이 신의 가성비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갤럭시 S25랑 S25 울트라 중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 가장 크게 와닿을 만한 차이는 카메라일 것 같은데요. 갤럭시 S25는 3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5000만화소 광각 카메라, 3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1000만화소 망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S25 울트라 모델은 50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에 최대 2억 화소 촬영을 지원하는 광각 메인 카메라, 그리고 광학 3배 줌을 지원하는 1000만화소 망원 카메라, 광학 5배 줌을
줌을 지원하는 5천만 화소 망원 카메라까지 카메라가 정말 많이 달려있죠. 내가 만약에 초고해상도 사진을 찍고 싶거나 줌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울트라가 더 매력적이긴 하죠. 그리고 울트라 모델에만 있는 이 광학 5배 줌을 활용해서 디지털 줌의 폭도 훨씬 더 넓어지고 결과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근데 사실 1배 줌 사진은 동일하게 1200만 화소로 세팅하고 촬영하면은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힘든 수준입니다. 광학 3배 줌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왼쪽이 S25, 오른쪽이 S25 울트라입니다. 자, 잡지 표지에 인물 부분을 확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저는 사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울트라 사진이 조금 더 디테일도 좋고 잘 나오긴 했네요. 그럼 다음에는 10배 줌으로 촬영한 실내 사진입니다. 여기서는 확실히 체급 차이가 벌어져 버리죠. 와인병에 있는 글씨를 확대해 보면은 정말 차이가 큽니다. 자, 내친 김에 30배 줌도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S25, 오른쪽이 S25 울트라입니다. 참고로 기본형 모델은 디지털 줌의 최대가 30배 줌이기도 합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울트라로 촬영한 30배 줌 사진은 간판 속의 주소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네요. 대단하네요, 역시. 같은 자리에서 울트라 모델의 디지털 줌 최대 배율인 100배 줌으로도 찍어봤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제 눈에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멀리 있는 건데 이 정도로 찍혔습니다. 저조도 사진도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 S25, 오른쪽 S25 울트라입니다. 메인 광각 카메라로 야간 모드를 끄고 촬영한 사진인데요. 확대해서 비교해보면 확실히 오른쪽에 울트라로 찍은 게 훨씬 더 선명하죠. 근데 똑같은 구도로 야간 모드를 켜고 다시 촬영을 해보면 이번에는 확대를 해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울트라 사진이 조금 더 밝고 약간 더 선명한 정도? 지금 이 사진이 사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한 저조도 사진인데요. 이 정도 저조도에서 보여주는 야간 모드의 퍼포먼스 결과물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메인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는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줌 배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S25랑 울트라 모델 사이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촬영을 자주 하는지 그걸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울트라의 카메라가 더 좋은 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내가 5배 줌 이상의 촬영을 굳이 쓰지 않는다면 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S25 기본형 카메라 역시 트리플 카메라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촬영을 좋은 퀄리티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해서 이 울트라 모델만 쓰다가 오랜만에 기본형 모델을 쓰니까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너무 가볍더라고요. 이 갤럭시 S25가 162g이거든요. 전작인 갤럭시 S24 기본형보다 5g가량 가벼워졌고요. 두께 역시 0.5mm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산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터리 시간도 나쁘지 않고 이번에는 그리고 제가 컬러도 되게 잘 고른 것 같은 게 이 아이스 블루가 실물이 훨씬 예쁘기도 하고 좀 안 질릴 것 같은 컬러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확실히 울트라보다는 S25 기본형이 디자인이 더 예쁘지 않나. 아이폰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앱등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아담하니 카메라 배열도 이게 더 예쁘잖아, 그쵸? 기본형 모델의 디스플레이는 2340-1080 해상도로 FHD 플러스라는 묘한 스펙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막상 화면을 감상할 때 지장은 없었고요. 그 외에는 최대 피크 밝기나 가변 주사율 모두 갤럭시 S25 울트라 모델과 동일합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갤럭시를 울트라 모델을 주로 썼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기본형 모델을 쓰니까 이 반사 방지 코팅이 빠지면서 화면이 어둡거나 좀 꺼져 있을 때 내 콧구멍이나 내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비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 환경에서 화면을 감상할 때 몰입도를 되게 좌우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갤럭시 S25 울트라의 최고 스펙 중에 하나가 이 반사 방지 코팅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갤럭시 S25 기본형 모델에 UWB가 빠졌어요. 플러스 모델이랑 울트라 모델은 다 들어가는데 얘만 빠졌더라고. 제가 예전 같으면 사실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요즘은 뭐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키에 UWB를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아시죠? 딱 스마트폰 들고 차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차문이 열리고 그런 거 너무 편하잖아요. 얘가 지금 2025년에 나온 폰인데 UWB가 빠진 거 솔직히 조금 아쉽다. 그래도 이걸 제외하면 스피커도 체급에 비해 상당히 좋아서 좀 놀랐고요. 정말 올해 최고의 가성비 스마트폰이라는데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저는 화면 크기가 클 필요가 없으면 플러스 모델로 갈 필요도 없이 휴대성이나 가격 면에서 갤럭시 S25 기본형을 올해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내가 갤럭시용 맥세이프 케이스 전부 다 써봤거든.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중에 쓰레기 같은 제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최강 제품을 찾았거든. 걔가 뭐냐면